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DJI 에어 3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유료 광고가 포함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좀 꼼꼼히 챙겨 보기는 했습니다만 약간은 좀 과장된 부분의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다루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구매 단계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3가 출시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이 바로 가격적인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게 출시가 됐어요. RC2 컨트롤러를 포함한 플라이모 콤보가 180만원에 출시가 되면서 이 미니3 프로랑 조금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니3 프로 RC 버전 플러스 플라이모어 키트 플러스 버전, 그렇게 했을 때 144만 3천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 단계에서 봤을 때 한 35만원 정도 수준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를 사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3랑 미니3 프로를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3가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실망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센서에 대한 부분인데, 미니3 프로와 똑같은 1.3분의 1인치 센서가 포함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니3 프로의 1.3분의 1인치 센서와 에어3의 1.3분의 1인치 센서는 다른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 둘의 영상부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중에 하나는 미니3 프로의 시네마 모드인 D 시네라이크로 촬영을 한 것이고요. 하나는 에어3의 D로그 M으로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어떤 영상이 에어3일까요? 왼쪽의 영상이 미니3 프로, 오른쪽 영상이 에어3입니다. 촬영 원본에 색 보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영상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확실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색감이나 영상의 화질에 대한 부분은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니3 프로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색상이라면 에어3의 경우는 조금 색깔이 강하고 원색 계열이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질이나 선예도 부분에서는 에어3가 전반적으로 디테일이 조금 더 좋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미니3 프로의 질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샤프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영상을 확대해서 보시면 조금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기본 영상을 3배로 크롭해서 보면 미니3 프로의 영상보다는 에어3의 영상이 건물의 구분이나 디테일 부분에서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3는 3배 줌이라고 이야기하는 70mm 망원이 장착이 되어 있죠. 망원으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사실 이걸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70mm의 화질이 상당히 우수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 많은 부분에서 사실 에어3가 미니3 프로에 비해서는 많이 앞서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도 4K 120프레임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지만 4K 10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 편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24mm의 메인 카메라를 봤을 때 미니3 프로와 에어3의 화질이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카메라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알 텐데 센서가 동일하면 이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스펙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미니3 프로입니다. 무게는 기본 배터리 기준으로 249g이고 카메라는 1.3분의 1인치 48메가픽셀의 센서를 가지고 있고, 조리개 값은 1.7, ISO는 100에서 6400의 카메라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의 최대 사이즈는 8064 곱하기 6048 픽셀이고요. 영상은 4K, 2.7K, FHD 전부 60프레임 영상을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FHD는 최대 1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을 지원하고요. 미니 시리즈에서 가장 상위급 모델인 미니3 프로는 HDR 모드가 사용이 가능하고, 컬러 프로파일도 시네마 모드인 D 시네라이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어3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죠. 기체의 무게는 720g으로 에어2S에 비해서 125g이 증가를 했고, 사이즈도 메비급에 가깝게 커졌습니다. 카메라는 24mm의 메인 카메라와 70mm의 망원 카메라,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메인 카메라는 1.3분의 1인치 48메가픽셀의 센서를 가지고 있고, 조리개 값은 1.7이고요. 70mm 망원 카메라 역시 센서는 1.3분의 1인치 48메가픽셀로 동일하고, 조리개 값은 2.8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과 망원 둘 다 4K 60프레임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슬로우 모션은 10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2.7K 해상도는 지원하지 않고
FHD 60프레임을 지원하고 슬로우 모션은 120프레임이 기본이고 최대 20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세로 모드 촬영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카메라 회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2.7K 60프레임으로 4K 화면을 크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어3에서 가장 좋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동영상 전송 시스템이 오큐싱크 4.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62.6W로 커지면서 최대 비행시간이 46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4K에서 최대 프레임인데요. 실제로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하고 HDR에서는 30프레임까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에어3 같은 경우에는 4K 60프레임을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 4K 10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까지 지원을 했죠. 동일한 센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미니3 프로의 1.3분의 1인치 센서는 옴니비전에 OV48C라는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V48C의 상세 스펙을 살펴보면 4K 60프레임까지가 최대입니다. 그런데 에어3는 이것보다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센서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알려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옴니비전에 OV48C를 개량한 개량형 센서가 들어갔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옴니비전에 새로운 신형 센서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어3랑 오즈모 액션 4가 사실은 지금 같은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즈모 액션 4 같은 경우에는 4K 120프레임의 슬로우 모션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센서는 4K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지만 아마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잠궈 놓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아마 매빅 3 프로랑 팀킬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뭐 뇌피셜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mm 같은 경우에도 4K 100프레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매빅 3 프로랑 딱 70mm만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매빅 3 프로보다 에어3가 70mm에서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큐싱크 4.0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어3는 오큐싱크 4.0이 지원이 되면서 RC2가 이렇게 안테나가 생겼죠. 그러면서 조금 비행거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미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큐싱크 3.0이 지원됐지만 이 RC 컨트롤러가 안테나가 없는 인테나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 여기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비행거리를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지금 영상에 보이는 곳은 저번에도 비행 테스트를 했던 지역입니다. 신호 강도가 아주 약한 지역이라서 신호가 잘 끊깁니다. 미니3 프로를 먼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래쪽에 비행거리가 표시되죠. 참고하시면 되고, 위쪽에 RC 컨트롤러와 신호의 강도가 보입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신호가 약해지죠. 그러면서 150m를 넘어가면 조금씩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230m를 넘어가면 신호가 끊기면서 컨트롤이 아주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최대 239m까지 갔고요. 여기서 드론을 회수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에어3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230m를 넘어갔는데도 신호 강도가 상당히 괜찮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340m를 조금 넘어가면서 신호 강도가 약해지는 게 보이고요. 큰 불편 없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430m를 넘어가면서 조금씩 불안해지기는 했고요. 458m까지 비행을 하고 여기서 드론을 회수했습니다. 실제로 비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매빅 3 프로랑 RC 프로보다도 이게 더 멀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매빅 3 프로랑 RC 프로가 조금 더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RC보다는 조금 많이 멀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 RC2 컨트롤러가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드론이랑 호환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RC2 컨트롤러는 에어3랑만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3도 다른 컨트롤러가 호환이 되지 않고 RC2, 그 다음에 N2 이렇게만 호환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는 조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 고글2 같은 경우도 지금 에어3와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고글2는 미니3 프로, 그 다음에 매빅3, 매빅3 프로 이렇게 오큐싱크 3.0을 쓰는 제품이랑 호환이 되고, 아마도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 에어3랑 호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RC2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RC 컨트롤러와 위쪽의 모습, 전면의 모습은 거의 동일하고 안테나만 추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스크린 사이즈도 완전히 동일하고 밝기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 모양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RC2의 방열판이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위쪽 부분도 모양이 조금 다르죠. 안테나가 적용이 되면서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포트 구성도 약간은 바뀌었어요. RC에 있던 호스트 포트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RC2 가운데 쪽이 조금 다르죠. 여기 이 부분이 메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쿨링팬이 들어가 있어요.
전송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쉽도록 구조가 조금 바뀌었고요. 이따가 발열 체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C2의 안테나는 RC 프로보다는 조금 짧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탁 걸리는 느낌이 되게 단단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를 접을 때 그냥 접지 말고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아래쪽으로 탁 눌러줘야지 고정이 됩니다. 폈다가 접을 때 그냥 이렇게 놀지 않도록 약간 바깥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포지션이나 구성은 거의 똑같고 컨트롤하는 스틱의 느낌도 동일합니다. 위쪽에 짐벌 다이얼은 스프링이 약간은 좀 부드러워져서 약간은 힘이 없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컨트롤하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켜놓은 지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른쪽 부분이 약간 따뜻함이 올라오고 있어요. 발열 상태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RC가 RC 프로에 비해서 대략 5도 정도가 더 뜨겁습니다. 실제로 평상시에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날씨가 더울 때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바로 배터리 부분입니다. 배터리가 거의 매빅 3급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46분 정도 비행이 스펙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행을 해보시면 15%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35분 정도 수준 비행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비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배터리가 커지면서 이 충전 허브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충전 허브에서 최대 100W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5W로 충전을 해봤고 또 100W로도 충전을 해봤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65W에서는 약간 좀 느리게 충전되는 게 램프로도 볼 수 있었어요. 100W로 충전될 때랑 65W로 충전될 때 이 램프가 깜빡이는 속도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100W로 충전을 해보니까 거의 3개 다 완충을 할 때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다른 영상들에서 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오늘 구성을 해봤고요. 영상 이외에 조금 다른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항상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냈었습니다. 제가 항상 비행 테스트를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마을이 안쪽으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양쪽 옆에는 높이 300에서 400m 정도 되는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지형입니다. 이런 지형 때문에 신호 강도가 아주 약한 지역입니다. 사실 이쪽은 드론을 날리기가 좋은 지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에어3가 출시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행거리의 증가죠. 오큐싱크 4.0이 적용이 되면서 비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RC2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부에 안테나가 생기고 하면서 이놈이 오큐싱크 4.0이 적용이 된 거고, N2 컨트롤러는 오큐싱크 4.0이 적용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N1 컨트롤러, 구형 N1 컨트롤러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실제로 외관에서 오는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3와 N2 컨트롤러를 가지고 비행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실제로 이게 비행거리가 어느 정도 수준 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RC2랑 N2랑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게 맞겠죠. 같이 비교해 봤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번에 에어3를 RC2로 컨트롤하면서 테스트를 했던 영상입니다. RC를 사용하는 미니3 프로는 230m에서 신호가 끊겼었고요. 에어3는 최대 458m까지 비행을 했었고 여기서 신호가 끊겼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말고도 다른 날도 제가 몇 번 동일한 위치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 번도 500m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450m, 430m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신호가 끊기고 RTH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좀 많이 안 되는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서 N2로 테스트를 하면 얼마나 갈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다르죠. 아이패드를 물려서 녹화를 했기 때문에 컨트롤 정보가 촬영되는 화면보다 바깥쪽에 있어서 전체 화면을 조금 더 작게 편집을 했습니다. 위쪽에 신호 강도랑 아래쪽에 거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300m를 넘어가니까 신호 강도가 약간씩 약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역시 400m를 가까이 오니까 신호가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가요. 신호 강도도 더 떨어지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가고 있고요. 500m를 넘어갔습니다. 화면이 조금씩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계속 잘 갑니다. (690m를) 넘어가니까 화면 전송이 안 되고요. 실제 비행 거리는 700m까지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컨트롤이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회수를 했습니다. 일단 상당히 멀리 갔습니다. 실제로 RC2를 가지고 제가 며칠에 걸쳐서 이 장소에 가서 테스트를 한 8번, 9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500m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운빨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좀 꼼꼼히 테스트를 해볼 마음으로 비행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동일한 위치로 다시 한번 진행을 했고요. 역시 300m가 조금 넘어가니까 신호는 약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460m를 조금 넘어가면서 화면이 툭툭 끊기는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로 드론에 녹화된 영상을 보시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잘 날아갑니다. 방향 컨트롤도 잘 되고 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한참 더 들어가요. 신호 강도도 유지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끊어질 때까지 한번 날려봤습니다. 800m를 넘어가니까 화면이 사라지고 신호가 끊기면서 RTH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화면이 안 나오더니 조금 더 가까워지다가 650m쯤 되니까 신호가 다시 붙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컨트롤해서 드론 회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비행거리가 상당히 멀리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RC2보다 N2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바로 잡으려는 거고, RC2는 오큐싱크 4.0이 적용된 최신 컨트롤러고 N2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N2 같은 경우에도 오큐싱크 4.0이 적용이 돼 있고 실시간 화면 전송이 1080 60p까지 지원이 되고요. 안테나 개수도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컨트롤러 더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에어3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최신형 드론의 컨트롤러는 총 3가지가 있었죠. N1, RC, 그 다음 RC 프로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에어3가 출시되면서 RC2가 출시가 됐죠. 근데 RC2에 RC 프로 컨트롤러와 비슷하게 안테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RC 프로만큼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N2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N1이랑 모양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혀 변화가 없고 RC2만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RC2랑 N2랑 둘 다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에어3가 출시가 되면서 지금까지의 반응은 거의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입문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기변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에어3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입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제품을 사시든지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기변을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미니2나 미니2 SE를 쓴다거나 아니면 에어2나 에어2S를 쓰고 있는데 기변을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냥 난 N1 컨트롤러 썼는데 이게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N2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갖추고 있고 거치대나 이런 걸 다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RC2와 N2로 비행 거리만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N2가 비행거리가 조금 더 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결론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네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냈습니다. 우리가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항공 촬영이겠죠. 땅 위에서 카메라를 올리면서 하늘을 촬영하는 것이랑 하늘에서 아래쪽을 촬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의 영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조금 더 특별한 앵글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드론의 입문을 지나서 이제는 조금 더 영상의 진심인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어 3, 매빅 3 클래식, 매빅 3 프로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구매 단계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입문형 드론을 지나서 이제 영상에 조금 더 진심이 된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카메라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화질이 좋고 색감이 좋은 그런 드론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드론을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가성비 기체인 에어 3 그리고 핫셀블라드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매빅 3 클래식, 핫셀블라드 카메라에 70mm, 166mm 망원을 가지고 있는 매빅 3 프로, 에어 3와 매빅 3 프로는 어떻게 보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매빅 3 클래식이 있어서 이 둘을 비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매빅 3 클래식이 중간 포지션에 없었으면 아마도 에어 3와 매빅 3 프로는 서로의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정도의 가격 포지션입니다. 에어 3의 RC2 컨트롤러를 가진 플라이모어 콤보가 180만원이고 매빅 3 프로에 RC가 들어가 있는 플라이모어 콤보가 331만원으로 정확하게 151만원의 차이가 나고 중간에 있는 매빅 3 클래식이 RC 컨트롤러만 포함된 기체가 207만원에 플라이모어 키트를 더하면 274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에어 3와는 94만원, 매빅 3 프로와는 57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기체는 각자의 특성이 정확히 딱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민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각자의 스펙부터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 3의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 포함 이륙 무게가 720g으로 이전의 기체들에 비해서는 중량감이 더해졌고요. 메인 카메라는 24mm 화각의 1.3분의 1인치의 48메가픽셀의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원 카메라는 70mm 화각의 1.3분의 1인치 48메가픽셀로 메인 카메라와 동일한 센서를 가지고 있죠. 두 카메라 모두 4K는 60프레임까지를 기본으로 지원하고 슬로우모션 100프레임을 지원을 합니다. 컬러 모드도 표준 디로그 M HLG를 지원하고요. 동영상 전송 시스템이 OcuSync 4.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배터리도 최대 46분으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매빅 3 클래식의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 포함 895g의 이륙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빅 3 클래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메인 카메라죠. 24mm의 핫셀블라드 카메라에 20메가픽셀의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를 가지고 있고 조리개도 2.8에서 11까지의 가변 조리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는 최대 5.1K 50프레임을 지원하고 17대 9 비율의 DCI 4K, 16대 9 비율의 4K는 최대 60프레임을 지원하고 슬로모션은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FHD는 추가로 200프레임까지의 슬로모션을 지원합니다. 컬러 모드는 표준, 디로그, 디로그 M, HLG를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빅 3 프로의 스펙도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매빅 3 클래식에 비해서 조금 더 무거운 958g의 이륙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24mm 메인 카메라는 매빅 3 클래식과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70mm 망원 카메라는 1.3분의 1인치의 48메가픽셀로 미니 3 프로와 동일하고 슬로우 모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컬러 모드는 표준, 디로그 M, HLG까지를 지원하고 디로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66mm 망원은 2분의 1인치 12메가픽셀의 센서를 가지고 있고 역시 4K 60프레임까지를 지원합니다. 컬러 모드는 이번에 펌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디로그 M, HLG를 지원합니다. 에어 3가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상위급 기체들과 고민을 하게 된 포인트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빅 3급에 가까워진 무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내풍 성능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이 많이 생겼죠. 두 번째는 70mm 망원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빅 3 프로만 가지고 있던 70mm 망원 카메라를 에어 3에 넣어주면서 매빅 3 프로를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신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영상은 매빅 3 클래식으로 촬영을 한 거고요. 화질 비교를 위해서 에어 3와 동일한 설정인 4K 60프레임의 컬러 모드는 디로그 M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화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핫셀블라드 특유의 찐득한 색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트로에서 보신 약간의 속도감 있는 비행 영상을 만들려면 수면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고도가 낮추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디지털 줌으로 2배, 3배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화질의 열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70mm 망원을 사용할 수가 있으면 좋겠죠. 매빅3 클래식의 24mm를 디지털 줌으로 확대한 영상이랑 에어3의 70mm로 바로 촬영한 영상이랑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70mm의 장점은 높게 비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면에 가깝게 비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속도감 있게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짐벌의 각도로 숙이면서 접근을 하면 뭔가 집중되는 느낌의 영상을 주거나 짐벌의 각도를 올리면서 쭉 직진을 해주면 뭔가 희망적인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짐벌의 각도를 위아래로 많이 쓰는 그런 촬영에서는 아무래도 망원 카메라가 가지는 변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드론도 카메라이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할 때는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매빅3 클래식이 24mm 하셀블라드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스파이어를 제외한 컨슈머 드론에서 사실 가장 높은 수준의 화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화질에 내가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 사실 중간중간에 영상을 좀 섞거나 아니면 인서트 촬영을 따거나 할 때 이 화면에 이질감이 생기면 아무래도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좋은 화질을 가진 드론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는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디로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매빅3 클래식은 메인 카메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을 구매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여러 가지 기준이랑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가격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구매 기준에서 딱 두 가지만 먼저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풀프레임 미러리스 정도 수준의 화질에 익숙해져 있는가, 그게 꼭 필요한가, 요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70mm 광각이 꼭 필요한가,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yes고 두 번째가 no라면 매빅3 클래식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no, 두 번째가 yes라면 에어3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yes라면 매빅3 프로를 구매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미니 4 프로가 출시가 됐습니다. 미니 3 프로가 출시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조금 빠른 타이밍이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또 나름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사양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의 정확한 모델명은 미니 4 프로입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기본 배터리를 포함한 이륙 무게는 249g입니다. 미니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더 무거워질 수 없는 부분이죠. 카메라는 24mm 화각에 1.3분의 1인치 48메가픽셀의 센서를 가지고 있고, 조리개 값은 1.7입니다. 사진의 최대 사이즈는 8064x6048 픽셀이고, 영상은 최대 4K 60프레임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슬로모션은 10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FHD 역시 60프레임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슬로모션은 100프레임, 20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컬러 모드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표준 디로그 M, HLG를 지원하고요. 디로그 M으로 로그 촬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촬영 후에 편집 단계에서 색 보정도 원활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4 프로가 가진 최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세로 촬영입니다. 이전에 미니 3 프로와 동일하게 카메라가 90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화질에 손상 없이 4K로 세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어3에 적용된 OQ싱크 4.0이 미니 4 프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OQ싱크 4.0 전용 컨트롤러인 RC2와 M2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 모델 대비 비행거리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센서의 변경이 이번 제품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방위 센서가 탑재가 되면서 측방의 장애물도 감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양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센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1.3분의 1인치 센서라서 이거 미니 3 프로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스펙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업그레이드가 조금 됐죠. 에어 3와 동일한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전에 미니 3가 사용하던 옴니비전의 OV48C의 개량형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번에 오즈모 액션 4, 그 다음 에어 3, 미니 4 프로 이렇게 동일한 센서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상으로 보시더라도 미니 4 프로와 에어 3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 영상의 화질이랑 색감만 봤을 때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비슷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니 4 프로와 에어 3의 영상 비교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품의 스펙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이번에 미니 4 프로에서 변화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큐싱크 4.0의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전방위 센서의 적용입니다. 에어 3가 출시되면서 처음 선보였던 오큐싱크 4.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께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비행 거리도 늘어났고 신호 감도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매빅 3 프로랑 RC 프로 요 조합과 비교를 할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미니 4 프로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니 4 프로에 적용된 전방위 장애물 감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델의 미니 3 프로에 비해서 사실 큰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미니 3 프로 같은 경우에도 미니 라인업 중에서는 최상위에 있었기 때문에 전방 센서, 후방 센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측방에는 센서가 없었죠. 그래서 뭐 POI를 하거나 아니면 퀵샷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게 측방으로 비행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측방으로 비행을 하다가 추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미니 4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 장애물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측방으로 비행을 하거나 POI를 할 때도 실제로 뭐 그런 부분에 불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소비자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큐싱크 4.0을 사용해서 더 멀리 보내고, 멀리 보냈을 때 장애물 감지를 잘하고, 그리고 RTH를 해서 돌아올 때도 장애물 감지를 잘하면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좀 비행을 하면서 많이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소비자한테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뭐 어느 정도 루머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유출된 정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예상할 수 있던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 배터리가 이전에 미니 3 시리즈와 호환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호환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들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미니 3 프로와 배터리가 호환이 됩니다. 그런데 무게의 부분에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를 기준으로 보면 대용량인 플러스 배터리는 그냥 완전히 동일한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 배터리가 조금 다릅니다. 미니 4 프로의 기체가 미니 3 프로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미니 3 프로에 포함되어 있던 기본 배터리를 미니 4 프로에 장착을 하면 250g이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니 4 프로에 포함된 게 미니 3 프로에 포함된 기본형 배터리보다 약간 더 가볍습니다. 사실 이게 무게가 몇 그램 차이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리고 비행 성능 같은 경우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250g 이하라는 미니 시리즈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사실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니 3 프로의 기본 배터리를 미니 4 프로에 장착을 하면 250g이 넘어간다. 이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4 프로의 패키지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론과 기본 배터리 플러스 컨트롤러의 조합인데, 컨트롤러가 N2, RC2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N2 패키지, RC2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N2 패키지의 가격은 93만원, RC2 패키지의 가격은 107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 배터리와 액세서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 플라이모어 콤보와 플라이모어 콤보 플러스가 있는데, 플라이모어 콤보는 기본형 배터리만 3개가 들어가 있고, 플라이모어 콤보 플러스는 대용량 배터리인 플러스 배터리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형 배터리는 구성품에 없습니다. 플라이모어 콤보는 129만원, 플라이모어 콤보 플러스는 137만원이고요. 조종기는 RC2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미니 3 프로와 비교를 하면 컨트롤러가 RC2가 들어가면서 10만원 정도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가격은 인하가 되었고요. 기능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패키지의 구성도 구매하기 편리하게 조금 더 깔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네 가지 중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구매를 하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플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안 돼서 지금 테스트를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테스트를 간단히 하면서도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예전에 매빅3가 나오고 매빅3에서 망원이 빠져서 매빅3 클래식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미니 4 프로라고 부르는 것보다 에어3에서 망원이 빠져있는 놈이기 때문에 에어3 클래식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차피 나는 망원을 써야 되고 그리고 기체에 어느 정도 중량감이 있는 걸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어3를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휴대성도 좋고 나는 굳이 망원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니 4 프로를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로 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미니 4 프로가 출시가 됐죠.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구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니 3나 미니 3 프로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에어 3랑 미니 4 프로랑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니 4 프로의 스펙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전 모델인 미니 3 시리즈와 배터리 호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 영상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뤘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니 4 프로의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전방위 센서에 대한 성능을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고민을 하시는 미니 4 프로와 에어 3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미니 4 프로에 대한 영상, 사진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촬영물이 어떤지 먼저 간단하게 감상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ugh luck, babe. Struck out when you had about 30 chances. One bad day, now you don't know how to pay for the damage. I don't wanna climb. If I'm gonna fall back, it's a waste of time. Keep winning. How the hell do you make it look so easy? I'm spinning, and I can't seem to get back on my feet. Yeah, I might give up, 'cause I'm falling down now, won't be good enough. I miss it, those days when nothing ever really mattered. So willing to give it all deep into you, might just shatter now. You're scared of time, gotta beat the clock now, it's all up to pride. Tough luck, babe, struck out when you had about 30 chances. One bad day, now you don't know how to pay for the damage. I don't wanna climb, if I'm gonna fall back, it's a waste of time. And I don't know where to go from here, is it worth the fear? All alone, filling up with tears, and I'm hardly here. I am still burning slow, do I stick it out now, is it time to go? 자, 영상을 간단히 확인해 봤는데 사실 굉장히 퀄리티가 좋죠. 이게 미니 3 프로보다는 사실 퀄리티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Cfit 디로그 M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후보정에서도 조금 더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고, 후보정에서 편리하다, 그리고 Cfit를 지원한다는 거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그만큼 조금 넓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고, 이게 지금 영상에서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슬로우 모션, 슬로우 비디오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드론도 카메라이기 때문에 센서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은 영상에서 굉장히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사진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요거 하나만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요 뒤에 에어3와 비교를 하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다룰 겁니다. 그건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전방위 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 센서죠. 그러니까 측방이 센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 3 프로는 측방이 센싱이 안 됐어요. 측방 센서가 없기 때문에 측방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니 4 프로에서 측방 센서가 들어가 있죠. 전방위가 다 되니까 측방도 센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애물 감지가 되기 때문에 POI랑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POI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4 프로를 이륙시켜 놓고 POI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센서가 장애물을 인식하고 경고하는 작동 상황을 보기 위해서 컨트롤러 화면을 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컨트롤러의 영상으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중심에 있는데 저랑 드론과의 거리를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피하면서 피사체를 놓치지 않고 일정 거리에 있는 게 원래 POI죠. 지금 가로수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옆쪽에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지금 옆쪽에 주황색으로 빨간색으로 보인 장애물을 인식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나무에 굉장히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인식하고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지금 섰습니다. 드론이 서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제가 뒤로 쭉 나가니까 따라오면서 드론이 다시 원형으로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장애물 인식은 어느 정도 한다고 보셔야 되고, 이게 미니 3 프로였으면 추락을 하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측방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자, 다시 나무 쪽으로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나무 쪽으로 가까이 들어가면 지금 나무 사이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는데 좌우로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앞으로 쭉 나오면서 다시 이동을 하죠. 요거를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거리를 줄여가면서 회전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이 조금은 발전된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POI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거나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피사체를 동일한 거리에서 회전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움직이면서 촬영을 했는데 계속해서 동일한 거리로 촬영을 하다가 나무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피하면서 앞으로 쫙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좀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장애물 센서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60%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게 한 75% 정도 수준까지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다. 실제로 장애물 센서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방금 그 피한 게 나뭇잎, 나뭇가지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잘 피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센서가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부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미니 4 프로랑 에어 3를 영상이랑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1.3분의 1인치 센서로 동일한 게 들어가 있는데 에어 3랑 미니 4 프로 같은 경우에는 덩치에서 오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중량감 있는 거를 샀으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어 3로 결정을 하고, 그냥 나는 휴대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니 4 프로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둘이 좀 계속해서 고민이 된다, 이게 좀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둘을 조금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볼 거고요. 영상을 조금 길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서 한쪽은 미니 4 프로, 한쪽은 에어 3입니다. 색감이나 화질로 구분이 되시나요? 인조잔디의 축구장이기 때문에 빛의 반사 때문에 필드 색상이 약간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색감이나 화질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왼쪽이 미니 4 프로, 오른쪽이 에어 3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건 어느 쪽이 미니 4 프로일까요? 왼쪽이랑 오른쪽의 촬영 시간이 약 3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색감, 선예도, 화질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체 풍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역시 오른쪽이 에어3입니다. 에어3의 기체의 기동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조금 더 빠르죠. 위쪽에서 전체를 보는 것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나무의 색감이나 질감 등도 완전히 동일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건물의 색상이나 질감도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70mm 망원도 동일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미니 4 프로의 가운데 쪽에 보이는 부분을 3배 정도 확대한 것과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건물의 주황색 지붕이나 나무들의 색감, 그림자 등을 봤을 때 크게 이미지의 퀄리티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그러면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니 4 프로의 12만화소, 48만화소, 에어 3의 12만화소, 48만화소의 사진입니다. 이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느낌의 사진 4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진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풍경 사진에서는 12만화소랑 48만화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느낌이 오죠. 위쪽에 2장이 12만화소고요. 아래쪽에 2장이 48만화소입니다. 미니 4 프로와 에어 3의 사진 역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체의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만화소랑 48만화소의 느낌은 약간 다릅니다. 풍경 사진은 48만화소 쪽이 조금 더 부드럽게 보여서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있고 12만화소는 조금 뾰족뾰족하다, 거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축구장 사진처럼 조금 가깝고 선예도가 좋아야 되는 그런 사진의 경우는 12만화소의 사진이 전반적으로 구분감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좋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자, 영상을 설명을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니 4 프로와 에어 3 같은 경우에는 영상만, 사진만 가지고는 비교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미지 센서가 똑같고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는 23mm 렌즈까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사진이랑 영상만 가지고는 구분을 하기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지 센서 똑같고 렌즈 똑같으면 사진 화질은 같습니다. 이 같은 카메라 2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에어 3를 굳이 살 필요가 뭐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어 3는 70m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카메라가 한 개 더 있다, 카메라가 2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70mm 망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드라마틱한 그런 화면을 촬영할 때도 조금 더 좋고 효과를 주기가 조금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70mm 망원에 대한 장점은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어요. 그 영상은 요 위쪽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멀리서 조금 더 이제 가까운 그런 피사체를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카메라 앵글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에어 3랑 미니 4 프로 같은 경우는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도 이게 720g, 249g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풍 성능이 조금 더 에어 3가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통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오십니다. 내풍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라고 물어오시는데 저는 보통 이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에어가 좋긴 한데 크게 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이게 바람이 조금 부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보다는 에어를 먼저 꺼내서 날리게 되는 그런 좀 이렇게 습관적인 믿음 그런 게 조금씩은 있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고 그리고 에어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아예 미니는 꺼내지도 않았겠죠. 그런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덩치가 큰 부분에서 오는 신뢰감은 어쩔 수 없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그리고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덩치가 더 크고 이러니까 실제로 비행을 했을 때도 미니보다 에어가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시할 수 없고 70m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카메라가 2대가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내가 활용만 잘할 수 있다면 미니보다는 에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니 3나 미니 3 프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미니 4 프로로 기변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미니 3 프로를 가지고 있으면 기변을 하지 마세요. 미니 3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미니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얘도 충분히 현역으로 좋은 기체고 센서도 좋고 그리고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니 3보다는 미니 3 프로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니 3 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업그레이드 약간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니 3랑 미니 4 프로를 비교를 하면 굉장히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미니 3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시기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봐야 돼요. 배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호환되지 여러가지 액세서리가 다 호환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시기에는 제일 괜찮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다룬 부분 말고 조금 더 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혜수였습니다.